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25번 문제, 25페이지에 있는 38번 문제 요거는 내가 한번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기보다도 이제 올림포스 고난이도까지 지금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아주 예전에 블랙라벨의 3단계 문제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원장 아니고 저 공부할 때도 아니고 강사할 때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었던 그런 문제거든.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천안 지역에서는 한 번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풀어볼 수 있도록 해.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 아니, 풀어보고 나면 쉬워. 풀어보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 여러분들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너무 어려울 거야. 자, X에 2026이죠? 2026 마이너스 1. 요런 녀석을, 자,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RX라고 한번 더 보겠다 이거야. 그치? 근데 자, 이때 RX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우리 뭘 구하라면 R10 얘를 구해라 이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여기까지 알겠어? 자,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만 딱 보고 이렇게 일단 표현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건 해야 돼. 이건 니들이 해. 해야 돼. 손으로 써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 RX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우리가 이렇게 뒀을 때 이 나머지 구하는 걸 어떤 식으로 구했어? x에다가 뭘 넣었지? 그렇지.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었잖아. 나누는 수를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상상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면 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일 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핸드폰에 절대 깔려있을 리가 없는 그래픽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식을 막 집어넣으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계산기가 있어요, 요즘 핸드폰에. 그런 걸 한번 깔아가지고 안 할 것 같지만 한번 이 수식을 딱 집어넣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X축하고 만나지 않아. 허근이 나오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허근이야, 얘는. 그럼 허근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2026을 곱해야 되느냐?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좀 조작을 해보자. 우리가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자,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0이 아닌 다른 두 숫자를 여기다 곱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요걸 한번 이렇게 곱해볼게. 이렇게 곱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어차피 0일 테니까. 그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일 거잖아, 얘는. 그러면 얘는 뭐야, 지금? 자, x의 5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지 않겠니?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이야, 여러분들. 공식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주 나오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 우리,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는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뭐가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 x가 하나 늘어나면 여기가 x의 4제곱, 하나 늘어가면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그냥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x-1, x 4, 3, 2, 1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자,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가 있는데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는 그 x의 5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허근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허근을 5제곱하면은 1이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 얘가 x 5제곱하면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x 5제곱에다가 1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얘를 0이 되게끔 한다는 것은 그 x의 5제곱은 무조건 뭐다? 1이다. 그러면은 얘는 뭐야? x지 그냥. 그지? x2025가 5의 배수니까 그냥 다 1일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 그냥 x 하나만 남겠지.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그 x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x-1만 남는다고. 그렇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x-1이에요. 그렇지? 얘를 0이 만들어주면은 얘만 남는 거고 얘가 x-1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그럼 얘가 그냥 x-1이야 그냥.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R10이니까 x에다 10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9가 되겠죠. 그죠? 됐니? 이건 사실 나도 첫 해부터 이렇게 풀진 않았어. 다음 해부터 이렇게 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 쉽게 생각해야 돼. 혹시라도 이런 녀석이 이렇게 나오잖아? 4, 3,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 그럼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를 5제곱하면 1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다가 그냥 5제곱에다가 1 넣어버리면 끝이야. 그죠? 이 문제의 유형은 다 그냥 이렇습니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용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때 당시 블랙라벨 그 문제도 이 녀석을 이용하라라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어.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붙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을 활용하라라고 나오면 뭐 땡큐고. 야, 이거 그냥 딱 되지?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게 x-1이 왜 가능하냐? 얘는 지금 4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3차식부터 가능해. 그치? 3차식부터 가능해. 그냥 여기다 3차식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5라고 돼 있으면 6으로 나눠가지고 6차식 이하로 만드는 거는 금방이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풀이하는 방식이 딱 이 방식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식을 거기다 잘 적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뭐 땡큐하고 김성민 만세 박수 3번을 외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 내 이름이 김성민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곰 만세 하시고 곰 만세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2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를 공부를 못 수 있도록 합시다. 야, 그 1번 인수분해 공식은 외워야지. 외워. 근데 외우는 것까지 니들한테 어떻게 외워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외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거기에서 3번하고 4번 거기다가는 조금 동그라미를 쳐놔. 3번하고 4번. 거기 말고! 인수분해 공식에 인수분해 공식에 3번과 4번. 얘들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우리. 자, 얘들아. 설명 좀 잘해주세요. 내 잘못이지, 그지?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죽일 놈. 그래. 내가 죽일 놈이네. 미안해. 자, 그래서 얘들아, 지난 시간에 내가 곱셈 공식 할 때도 우리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는 우리가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3a b a 플러스 b. 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까? 얘는, 자, a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뭔가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얘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인수분해에서는 거의 그냥 이걸 쓴다고 보면 돼. 근데 얘는 일단 인수분해의 느낌이 아니잖아. 인수분해는 뭐야? 곱의 형태로만 나와야 돼.
그 숫자가. 그런데 얘는 지금 막 덧셈 뺄셈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 가지 항의 개수로 하는 전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인수분해에서는. 그리고 인수분해 여러분들 왜 배운다고? 항상 생각해. 왜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야, 니들? 차수 낮추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왜 차수를 낮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뭐가 복잡하니까? 식이 방정식을 풀기가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야. 근데 방정식이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차수들이 낮은 녀석들의 곱으로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쉽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인수분해야.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 때 제일 쉬운 게 뭐야? 이 인수분해로 푸는 방식이잖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돼도 상관없다고 계속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는 게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차수를 이렇게 낮추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세제곱 나오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쭉 하다 보니까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2번. 복잡한 식의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건 그냥 치환해가지고 푸는 녀석이 제일 기본적이죠. 치환. 자, 치환이 가장 기본적이고, 플러스 여기 2번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복 2차식입니다. 자, 복 2차식은 뭐지? 짝수 제곱항만 있는 거야. 짝수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x의 4제곱, x의 제곱, 이런 녀석들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 푸는 것들은 여기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3번.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식의 인수분해. 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짜증나요. 이게 좀 귀찮아. 문제 풀기가 좀 힘들고 귀찮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절대로 손으로 안 해본 애들은 시험장에서 절대로 못 푸는 문제가 될 거고, 얘는 딱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해놨잖아? 그럼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여기서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애들 이걸 잘 모르는 거. 1번. 이거야, 1번.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라. 자, A, B, C 해가지고 보통 3개의 문자가 나올 거야. 자, 3번 보면은, 자, 어떤 문자가 나오냐면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개의 문자가 나오겠지. X, Y, 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중에 하나. 근데 얘네들이 차수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거야. 차수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으로 묶으라는 소리야.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산이 편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A로 묶기 시작하면요, 쉽지 않아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야.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으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따가 아마 그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는 결국 뭐죠? 자, 인수정리 뭐야? 여기서. 자, 나머지가 0. 그럼 뭐야? 나누어 지는 거.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fx라는 녀석이 결국 뭐야? 이 gx라는 녀석이랑 qx라는 녀석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기본이 뭐였어?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넣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걔는 뭐다? 이 녀석의 인수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인수정리는 기본적으로, 자, fx가 어떤 녀석으로 쭉 가다가 플러스 상수. 그지? 항상 여러분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수는 상수의 약수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상수의 약수. 왜 상수의 약수를 집어넣는 게 나을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제 여러분들 봐봐. 이게 뭐냐면은, 인수분해를 한번 그냥 내가 간단하게 해볼게. 자, x의 제곱, 뭐 할까?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런 녀석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 그러면 2, 3은 6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자, 상수의 약수를 구하라고 그래서 상수는 얘잖아, 여기서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야지 얘가 나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저기 1차 항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수는 뭐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런 것들이잖아. 상수들을 곱한 녀석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녀석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얘의 약수들을 항상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1, 2, 3, 6. 거기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런 녀석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요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냐면 야, 요거 6개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거의 대부분 해결될 거야 라고 해놓고 나니까 교과서 문제였어. 너희들 지금 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교과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 그 문제는 외워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 이후로도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본다고 했을 때 요거를 벗어나는 문제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의 해결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다음. 자, 봅시다. 볼게요. 자, 거기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1번. 야, 그건 내가 풀어줄 수가 없어. 그냥 니들이 풀어보면 돼, 이거는. 대신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자, 인수분해 공식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열심히 잘. 토시 하나까지 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의 어떤 형태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외우라고 그랬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봐가지고는 안 보여, 얘들아. 여기 숫자 있잖아. 공식으로 아무리 외워봐라. 그러면 거기 있잖아. A, B, C 중에 C 하나만 숫자로 바꿔도 그게 숫자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잘 안 보여. 너희들 눈에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봤을 때 참 조감도 있잖아. 조감도가 뭐야? 새가 바라보는 책 좀 봐라, 얘들아. 알아요. 조감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뭐 싸움 잘하냐? 나도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자, 조감하듯이 이렇게 넓이 봐가지고는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 feel, 그걸 느껴야 돼. 이거야말로 매직아이입니다. 쫙 보다 보면은 이건 이 공식을 이용하면 나에게 뭔가 답을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했을 때도 자, 4번하고 5번은 너무 뻔하죠? x제곱 플러스 2x 요 녀석을 치환을 하라는 거지. 맞죠? 그걸 치환해가지고 그냥 뭐 t로 뭐 a로 치환을 하라는 소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4x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뭐 답이 나오게 될 거야. 그건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6번은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6번하고 7번 나 지금 풀어줄 거거든. 6번하고 7번 지금 손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시작. 자, 6번부터 볼게요. 자, 이게 대표적인 복 2차식이죠. 대표적인 복 2차식. 아까 뭐라 그랬어? 복 2차식은 어떤 녀석의 4제곱, 어떤 녀석의 제곱, 딱 그렇게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녀석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복 2차식은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항상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자, 일단 여기는 너무 뻔하잖아요. x-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t로 치환하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냥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건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얘를 바꿨어.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t의 제곱을 뭐 a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자,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죠.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뭐야? 너희들 알고 있는 허근이 나오는 녀석이잖아, 허근.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녀석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어떤 녀석의 제곱을 만들어서 합차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차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얘 상수항이 항상 핵심이 되겠죠. 이 상수항이 지금 뭐야? 1이잖아, 1. 상수항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을 어떤 녀석으로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자, 어떤 녀석? 네모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녀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앞에 있는 t제곱의 상수항을, 개수를 뭘로 해야 되냐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해주면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2로 바꾸고 뒤에 마이너스 t제곱을 빼주면은, 얘를 한 다음에 빼주면은 원래 이 녀석이 되니까 수식이 바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뭘로 되는 거야? t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런 녀석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돼가지고 합차의 공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런 녀석, 그리고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가지고 t의 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x-1을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답은 나올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보기 차식 문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거의 99% 얘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자체가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나오지는 않아. 이제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 볼게요. 자,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서도 볼 때 복잡한 수의 인수분해 x, y, z, a, b, c 보통 3개의 문자가 나올 텐데, 그 3개의 문자 중에서 어떤 녀석으로 나누라고 했어? 정리하라고 그랬어? 차수가 가장 제일 낮은 놈으로. 차수가 가장 낮은 놈으로 바꿔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봐봐. x도 1차, 2차가 가장 높죠? 그 다음 y도 1차, 2차, z도 1차, 2차야. 그러면은 전부 다 2차식들이야. 각각의 문자애들에 대해서 2차식이야. 그러면은 아무 걸로 해도 상관없다.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x로 할 거예요. x. 그러면은 x제곱부터 일단 뽑아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쳐가면서 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 자, x제곱 요거, x제곱 요거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y제곱으로 하는데, 이때 x 1창으로 해야 되는데, x 1창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었어. 자, 이때 선생님이 좀 그냥 팁을 하나 알려줄게. 기준점을 어디로 주냐면은 얘한테 두세요. 얘한테. 기준점을 얘로 둬. 이 기준점을 얘로 두라는 게 뭐냐면은, 봐봐, 얘는 지금 z-y잖아. z-y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제는 문제는 z를 기준으로 가라고. z를 앞쪽에다 두는 방식으로 가라고. 여기다가도 봐봐. 얘를 만약에, 자, x,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개수만 비교해보면은 저 녀석에서 3y제곱이 나올 것이고, 얘한테서 마이너스 2z제곱이 나올 것이고, 얘한테서 마이너스 5yz, 이 녀석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얘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꿔 넣어야지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뭐라고 하니? 순서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순서가 만약에 여기서 z-y라고 돼 있으면 z부터 나오게끔 해. 그럼 얘부터 나오게끔 하라고, 얘네부터.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2z제곱, 그리고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나갔으니까 5yz, 그리고 3y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게끔. 그치? 요렇게 한 다음에 x. 마지막 남은, 자, 얘도 지금 다 날렸죠? 자, 마지막 남은 건 뭐야? 마지막 남은 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죠. 얘도 마찬가지 z가 앞쪽으로 오게끔. 그럴 때는 플러스 z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2z가 여기 있으니까 yz로 묶으면서 2z 마이너스 y가 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인수분해하기가 좀 편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걸 만약에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더라 플러스를 해가지고 싹 바꿔놓잖아.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하나를 뭔가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이 순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 순서를 맞춰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얘는 뭡니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래서 얘네가 쭉 정리해서 얘도 지금 3을 앞으로 뺐어. 얘도 이렇게 나왔고 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공통인수가 딱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들로 묶는 거야. 묶었어. 자, 이렇게 묶고 얘는 3x제곱만 남았고요. 얘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플러스 3y 그대로 나왔고요. 자, 얘는 yz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얘도 보면은 3x고 yz니까 정리를 해봤을 때 3y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요거 그대로 한 다음에 x-y, 자, x-y 그리고 3x-z 해가지고 답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그거.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로 묶었으면은 이 뭐냐, 이 z-y가 부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나왔을 거야.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막 붙여넣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해. 처음 녀석 그대로, 처음 녀석 그 어떤 문자의 흐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계산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로 할 거냐 플러스로 할 거냐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거기 4번인데 거기다가는 요 말을 꼭 한번 적어줘. 자, 인수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야? 인수정리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 인수정리가 우리 써줄까?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가 x-a, x-b, x-c라고 했을 때 c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뭐야? a로 a로 조립제법을 해도, B로 조립제법을 해도, C로 조립제법을 해도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거기다 위에다 쓰세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편할 수가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딴 건 됐고, 내가 11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풀이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이거 한번 그냥 알려주고 넘어가게. 풀이하는 방식만.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봐요, 11번. 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힘들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다항식이란 걸 내가 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그랬어. 다항식이라는 순간, 구해야 될 때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자, 11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 그냥 같이 봐. 자,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고?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인데 얘는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2 요 녀석이잖아. 그치?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은 뭐야? 얘를 우리가 인수 분해했을 때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니?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굳이 뭐 A, B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고. 요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요걸 어디서 구해? 지금 상수항으로 구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상수항이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남는 거, 네. 자, 사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있는 숫자가 뭐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그럼 x의 1차항들을 구해보자고. x1 여기니까 여기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2알파 이런 녀석이 나올 거고, 얘가 x로 들어가면 3알파니까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x랑 여기 2, 3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지금 되겠어? 자, 알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알파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조립제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립제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얘는 자, 1 a 마이너스 7 b 해가지고 이거 자 2 1 2
자, 2 플러스 A 딱 해가지고 얘가 0.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더,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는 쭉쭉쭉 해가지고 얘도 0이 되도록 하면 우리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그래가지고 A, B도 따로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처음 풀어준 이 방식을 조금 익숙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2차 방정식이라든가 2차 함수, 고차 방정식, 부등식을 할 때도 계속 사용되는 방식이야. 근의 입장으로, 근의 관점으로,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 계속 사용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 사실. 3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3차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은 풀 수 없어. 니들 못 풀어. 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를 0으로 하는 세근이 되는 거야. 그치? 1, 2, 마이너스 3이 세근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 확장을 하면은 뭐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 그려? 자, 마이너스 3, 1, 2를 지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되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0보다 큰데 여기랑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0보다 큰 범위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 1단원, 인수분해까지 배우고 있는 이 1단원은 항상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부등식까지 쭉 연결돼. 2단원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만 보고 이렇게 시야를 좁히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봅시다. 30페이지부터 볼게요. 야, 30페이지 한번 봐봐. 30페이지에 12번하고 13번. 야, 그냥 너희들이 해보면 돼. 그냥 직접 한번 집어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봐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 그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다가 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면 될 거야. 그거 꼭 해가지고 한번 해봐. 자, 14번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지금 한번 풀어봐. 그리고 푼 학생은 14번하고 16번. 요거 두 개 오늘 지금 풀 거니까 14번,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같이. 보자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x-y를 a로 바꿔요. 뭐? 왜요? 야, 그렇게 해도 되겠네? 왜냐면 뒤에 거 2a로 하면 저기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치환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전개를 할게. 자, 4x 마이너스 4x제곱 4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십자가 x제곱 4 자, 9z의 제곱 마이너스 6zy 마이너스 12zx 플러스 20이 아니에요? 4, 3, 12 플러스 땡큐.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4xy가 있고 이 6xzy가 있고 12zx가 있잖아. 그리고 제곱.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느낌. feel을 느껴야지. 자, 4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9z의 제곱. 자,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6yz 플러스 12zx. 이렇게 되면은 이게 느낌이 딱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곱 2xy 2yz 2zx. 그치? 얘는 그래서 뭔가 얘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x제곱 y제곱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z제곱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z제곱 3개가 이게 분명히 제곱이 3개가 나올 것인데 4, 1, 9잖아. 그치? 419 민주화 이거 아니고요. 자,
2x 그리고 y 그리고 3z의 제곱 이런 느낌이 될 텐데 자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얘랑 얘는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얘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A, B, C. 근데 요거는 야 진짜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 그지?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A제곱, B제곱, C제곱 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끝나는 거네.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16번 문제 요 형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연속된 느낌의 4개가 있고 플러스 K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녀석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환을 하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어떻게 치환을 하면 될까? X제곱. 자 요렇게 그지고 얘랑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될 것이다. 그럼 볼게요. 보면은 얘는 정리를 해자 보면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이 녀석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뭐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어떤 fx에 그렇지. 얘가 제곱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근데 t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x제곱 플러스 x니까 얘는 지금 2차식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몇 차식이야? 4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2차식의 제곱의 형태가 되도록 하면은 되겠다 이 얘기죠. 그죠? 어떤 2차식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뭘로 만들어 줘야겠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지?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면은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k 플러스 1인데 얘가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 그럼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겠죠. 그죠? 저게 어떻게 돼? 편집.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한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있어요, 누구? 지금.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답까지 보여주세요. 그럼 K가 1이면 뭐야, 여기다가? 3, 4. 응? K에다가 여기다 1을 넣으면은 F3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1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야. 그럼 T가 뭐야? 얘잖아.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냐면 fx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3, 3은 9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2 이렇게 됩니까? 10. X에 3을 집어넣는 거예요? K가 1이잖아. 이게 지금 내가 요즘에 내가 며칠 전부터 조금 느끼고 있는 걸 오늘 거의 확신을 좀 하고 있어. 보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고난이도 문제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네. 내가 무언가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메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와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 이런 문제들이. 네? 무슨 말씀? 자, 15번하고 17번 내가 방식만 조금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 방식만. 야, 15번 봐봐. 15번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2-x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4니? 4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얘도 지금 뭔가 보기차식에 그냥 삘이 좀 느껴집니다. 그죠? 얘도 지금 x의 4제곱이고 제곱이니까 뭔가 보기차식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잖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빼요. 응? 어떻게? 자, 두 개 의견이 나왔어요. 마이너스를 뺀다? 하나는 그냥 한다.
그지? 둘 다 정답이에요. 똑같은 답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얘를 그냥 x-2의 4제곱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있니? 없어. 바뀌는 게 없어. 실제로 그냥 저 다니가 얘기한 건 이거야. 얘를 마이너스 빼면은 여기에 4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4제곱 해봐야 플러스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x-2의 4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짝수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자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똑같은 문제야. 마이너스인 경우라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풀릴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17번 딱 볼 때 내가 있잖아. 이거 풀다가 내가 지난번에 이거 딴 친구가 지금 풀러 와가지고 나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자, 얘를 어쨌든 봐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가지고 풀이한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은, 자, x라고 치환했다고 치면은 얘는 어떤 식이 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9x 세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1, 플러스 27. 자, 이런 녀석이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6.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이 나오는, 이렇게 인수분,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새끼가 미쳤는지 갑자기 3을 곱해. 3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 방정식이 아니어서야. 얘가 는 0이라는 게 있어야지 양변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3을 없애는 방식이 되는 거지. 얘가 없잖아, 지금 얘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니들 멋대로 여기다 3을 곱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야, 이거 뭐 어떻게 보라고 항상? 매지가이 쭉 보라고. 쭉 보면 뭔가 x, 그지?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된다. 됐죠? 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18번 볼 때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녀석들이 쫙 있잖아. 여기서는 있잖아. 그냥 제곱이라고 두지 말고 a제곱을 그냥 뭐 x, y, z, b제곱을 y, 뭐 c제곱을 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거야. 나중에 그냥 바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18번. 됐죠? 그런 다음 19번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19번은 지금 한번 어떻게 풀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시간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자, 19번 봅시다. 딱 봐도 보기차식.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지?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런 녀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뭔가 인수가 나왔어. 그리고 1차식이야.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럼 뭘 활용하면 된다? 조립제법. 얘는 뭐야? x-2라는 녀석이 2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라는 녀석으로 2번 조립제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 어떻게? 1, 0, a, 0, b라고 했을 때 얘를 2로 조립제법을 2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얘가 0이죠. 두 번째, 한 번 더 해줘도 상관없어. 2 두 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1, 2, 4, 8, a 플러스 몇이니? 12. 자, 2a 플러스 24, 4a 플러스 32.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a, b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런 거 하고 나면 뭐 인수분해 하는 건 별로 뭐 일도 아니죠. A를 구하면 끝이니까.
자, 다음 21번 볼게요. 자,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여기다 정리를 좀 해둘 테니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A, B, C는 모두 뭐다? 양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거, 가장 긴 변. 그러면 나머지 두 변 보다 짧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 너희들한테. 인수분해 하라고 하잖아. 인수분해해.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가끔 이런 인수가 나올 때가 있어. 이런 인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라는 것은 A랑 B 플러스 C가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조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0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쪽에서 0이 되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인수분해 문제에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을 포함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삼각형.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오게 될 테니까 사실 그 두 개면 다인가? 거의 다지 뭐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는.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하고 나머지 여기 지금 인수분해 문제들하고 여기서는 38번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는 38번 문제. 자,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그 시간에 복소수까지 좀 할 거거든. 복소수까지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복소수까지 마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는 있는데 뭐 나온 학교는 보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거기까지가 보통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빨리 이 교재 끝내고 나서 너희들 보통 4월 말쯤에 중간고사 보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어쨌든 요거 시험 범위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 대비로 해가지고 문제집이 나가게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 알았지? 그래. 오늘 수학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진도 못 나가야 유나도 마찬가지. 진도 아직 다 못 나간 친구들은 집에서 진도 나가줘야 돼 계속. 알았지? 거기다 꼭 학습하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제집은 내가 갖고 와. 일단 학원에서 풀지 마. 학원에서는 니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걸 최대한 하고 이 문제집은 내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 또 집에서 풀어와.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계속 많이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